그나저나 그 MBC 노조, 제1노조, 네. 본부 노조, 이 노조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대응을 저는 아니 못- 이게 지금 못하고 보니까 있다고 봅니다. 말이죠. KBS 새 노조 같은 경우에 기란형 안 물러나면은 이거 파업하겠다. 이렇게 그야말로 배수진을 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냥 성명만 내고 말아. 그게 좀 안타까운 아니 부분인데 이성주 본부장께 내가 안 물을 수가 없는데 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함부로 했다가 내가 잘리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라면 노조위원장 그만둬야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이상한 양반이야 양반. 이성주 본부장은 그런 캐릭터는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미디어오늘 기자를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접촉한 이런 MBC 기자 PD들의 반응을 좀 종합을 해보면 그들 스스로 느끼는 현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은 정확히 이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파업 후유증 트라우마가 김영민 PD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들의 머릿속에 드리워져 있다. 파업 트라우마. 2012년에 했던 그렇습니다. 파업 트라우마죠. 네. 몇 개월 동안 월급도 안 받고 네. 투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야말로 뭐 백기투항한 거 아니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의 그 약속 이거 하나 믿고 이제 돌아갔는데 뭐 예상대로 전혀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온갖 징계에 이런 조치들을 당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닙니까? 맞았죠. 뒤통수 맞았을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저렇게 신의를 갖고 합의한 걸 갖고 말이야. 뒤를 돌아서자마자 비수를 꽂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당할 줄 알고 결국 합의해주고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MBC 본부 노조가 아무 소득도 없이 이제 들어가게 된 꼴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졌다. 앞으로 개기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간이 컸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 이제 MBC에 대한 기대를 쳐봐야지. 그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십니다. 밖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 지금 KBS 같은 경우는 일단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의도 본관 앞으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그 항의를 하고 이랬었는데 예. 사실 뭐 사과를 받으러 간 거죠. 사과를 받으러 갔는데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제 그 분노가 촉발이 되신 건데 예. MBC 같은 경우에는 발언의 어떤 세기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봤을 때 사실 KBS보다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MBC에 대한 어떤 여러 성토라든가 이런 거는 KBS보다 덜합니다. 근데 지금 여론을 들어보니까 예. KBS는 그나마 새노조라든가 이런 기자협회, PD협회 등이 계속해서 내부에서 액션을 취하고 반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실 그 발언도 미디어오늘이 이제 보도를 하긴 했지만 예. 가장 최초로 새노조에서 성명을 통해서 공론화시킨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예.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이제 밖에서 보기에 MBC는 그동안 너무 조용한 데다가 예. 하나의 어떤 기대라든가 예. 이런 것 자체를 접어버렸다. 예. 이런 평가를 좀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성주 위원장께 참 그 망극한 말씀이지만 MBC의 김한길이라고 난 봐요. 아, 그렇게 보세요? MBC의 김한길이야. 이런 불의한 시대에 맞서서 싸우지 않고 이지고잉. 그러면서 결국에는 야당을, MBC를 존재감 없는, 무력한, 결국에는 박근혜를 또 안광현을 도와주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예. 일단 그 이성주 본부장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이성주 본부장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죠, 본부장으로서. 예. 근데 그 기대하는 바를 이제 외부의 어떤 기대에 못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둬야지. 뭘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근데 있어. 저는 이성주 본부장의 문제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결국에는 이제 MBC 그 노조원들의 평균적 저는 특히 투쟁 의지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이 상황에서 밀고 나갔다가는
다 같이 아웃된다, 다 같이 망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평균치를 좀 더 앞질러 가지 않으려 한다. 뭐 그런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얘기를 익명으로 미디어오늘 기자한테 한 MBC 구성원들도 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MBC 기자들을 못 믿겠다. 서로 못 믿는 거야. 네.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MBC가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성주 본부장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본부장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건데 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성주 본부장 개인을 탓할 게 아니라 지금 MBC 기자와 PD들이 그만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지금 노조가 할 일을 못하면 누구를 욕합니까? 평노조원을 욕해요? 노조위원장 욕해야지. 이성주 본부장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놓고 왜 자기를 보존해?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둬야지. 뭐 하는 거야? 자기 말고 없어?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아유 없으면 망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면은. 저는 원래 이 발언은 이 내용은 좀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정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KBS 새노조가 총파업 돌입 방침까지 결사하면서 예. 거세게 한번 집회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뭐 기자협회라든가 PD협회 다 왔고 뭐 각 협회장들도 다 와가지고 예. 기란영 사장 퇴진 투쟁을 비롯해서 총파업까지 결의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 그 무렵 제가 알기로는 예. 새노조 집행부와 MBC 본부노조 집행부가 비공식적으로 한 자리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노조 집행부 쪽에서 네. 우리는 총파업까지 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네. MBC도 MBC 본부도 동참하고 같이 결의를 하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예. MBC 본부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좀 난색을 좀 표했다는 그런 얘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KBS의 상황과 예. MBC의 상황이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예. 지금 만약에 아니 KBS에서 예. 사장 퇴진 운동에 돌입을 하고 파업에 돌입을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징계를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그렇죠. 근데 그걸 불사하고 지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KBS 새노조는 2012년에 파업 안 했나? 거기도 했죠. 파업했어. 거기도 지금 지들만 한 것처럼 생각을 해. 징계 후유증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뭐 각종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MBC는 KBS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뭐 못하면은 그만둬야지 뭘 이렇게 자꾸 그 자리를 유지를 해. 그러다 참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단순히 그런 어떤 뭐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KBS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예. 5월 15일 스승의 날 예. 안산 합동 분향소를 가서 예. 거기 유족들에게 정말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저희 김도현 기자가 직접 갔는데 예. 일부 기자들은 막 눈물을 터뜨리고 사죄를 한 거죠. 속죄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일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쇼다. 못 믿겠다. KBS. 예. 저는 그런 얘기도 KBS 기자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수해야지. 그럼요. 그만큼 KBS가 실망을 많이 안겨줬거든요. 예. 그것도 안 듣겠다. 그건 아닌 거죠.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KBS 기자들은 지금 이 KBS 보도라든가 기자 PD들이 네. 이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정말 이제는 다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KBS 기자 PD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다시는 앞으로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사장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 그러고 총파업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젯밤 KBS 9시 뉴스. 공영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대한 비판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KBS는 이런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보도한 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가족 기자회견은 9시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제기한 구조작업 검증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KBS는 사고 당일 200명에 이르는 인력이 구조작업을 벌였다고 전했지만 실제 수중수색 인원은 16명에 불과했습니다. 보도가 이렇게 나올 때에는 정말 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부적절 발언 논란을 둘러싸고 KBS는 유가족들의 유례없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사임하게 된 김 전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김한영 사장이 사사건건 보도에 개입했다고 폭로했지만 당일 뉴스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위기의식을 KBS 구성원들에 비해서 MBC 기자 PD들이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로 말씀드리는 건데 예. MBC가 정말 이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뭔가 제대로 거듭나거나 이런 운동에 돌입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요. MBC는 회복 불능입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고 지금 보니까 뭐 아주 뭐 그냥 이진숙, 김장겸 뭐 조자룡 칼춤 추듯이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가차없이 자르더만 내쫓고 일 뺏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 노조가 그런 거 못하게 막고 아니 무슨 파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MBC의 그 원래 조직 구조를 보면은 노조원들이 한 80% 됐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노조한테 함부로 하면은 뼈도 못 추립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MBC 사장이. 그런데 이제 비정상의 극치를 달렸던 MB 정권 때 이 김재철이가 그냥 마음대로 지멋대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와중에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MBC 구성원들의 어떤 투쟁은 더 지속되지 못했고 또 게다가 대선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멘붕에 빠져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와중에 평기자들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어요. 시용이든 그렇죠. 뭐든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권력에 또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기자들을 계속 여기저기서 끌어와가지고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TV 뉴스를 다 장악을 했단 말이죠. 네. TV 뉴스에서 뛰었던 MBC에 그야말로 뭐 누가 표현하기로는 성골. 네.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완전히 TV에서 다 배제가 되고 있는 형국이고요. 네. 이런 와중에 결국에는 이런 노조원 출신의 기자들은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고 데스크까지 이제는 또 외부에서 데려와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뭐 데스크, 평기자 모두 다 권력과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실체적인 좀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또 MBC 구성원들의 이야기고 네. 아니 이런 상황이 오면은 최소한 들이받아야지. 그냥 성명서만 내고 말아. 성명서만 내고. 익명의 MBC 이 몇몇 기자분들이 예. 미디어오늘 기자한테 속내를 살짝 내비치셨는데요. 예. 진짜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번에 만약에 네. 파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하게 되면 저들은 이제 사측 관계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정말로 우리를 해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 위기를 잘 알고 있고만 보니까. 아니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앞으로도 무슨 사태가 벌어져도 성명서 한 장 내고 끝낼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안타깝게 그거밖에 못하면은 그만둬야지 노조위원장. 뭐하러 해 그걸? 아니 이제 이성주 본부장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본인은 인식 안 하겠어요? 그렇죠. 똑같이 인식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때 어떡할 거냐고. 그때도 성명서 한 장 내고 말아? 제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액션을 좀 취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2012년에 그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그때 MBC 지지하러 모인 시민들을 지금 사기친 거야. 그때 정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MBC 노조에, 본부 노조에 아니 힘을 실어줬습니까? 파업해가지고 지지했지? 파업 풀고 들어갔어. 몇 번을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속았어.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이제는 진짜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믿어주고 계속 속으면서도 또 믿어줬는데 이제는 성명서밖에 못 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이채원 PD를 만났거든요. 예. 지금 김용민 PD와 제가 나누었던 이 좀 답답함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이채원 PD는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답답하다. 예. 그래서 정말 한번 문제제기를 한번 세게 해볼까 하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해직 선배들을 비롯해서 몇몇 MBC 선배들이 좀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정말 충원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노조 집행부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예. 그래서 저는 그나마 거기에 좀 희망을 걸면서 예. 조금 노조 집행부라든가 MBC 후배 기자들 그리고 PD들이 조금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바꿨으면 하는 기대를 정말 마지막으로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 뭐 MBC 노조나 MBC 기자나 이런 분들이 뭐 계속 지금처럼 간다 어쩌겠습니까? 뭐 그렇게 본인들이 결정을 하겠다는데 그런데 이 20대 30대 제가 기자 생활 계속 한참 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MBC를 아꼈던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MBC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를 지금 보는 게요. 정말 마음이 편치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정말 저도 이제 MBC를 버릴 것 같은 그런 저는 저 스스로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MBC 지금 본부 노조 집행부를 비롯해서 구성원들이 이 기회를 살리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정말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성주 본부장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뭐 기대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요. 앞으로도 계속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그래서 결국 밥그릇마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계속 성명서만 내고 만다? 그때는 뭐 더 이상 욕할 이유가 없지. 뭐 무관심하면 되니까 이젠. 성명서만 그렇고 그런 놈들이구나. 괜히 그 핏대를 올렸네. 그 생각하겠지. 성명서만 내고 만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MBC 이 선배들을 만나건 혹은 밖에 외부 인사를 만나건 왜 MBC는 성명서만 내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파업 후유증 트라우마 때문에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데 아니 MBC 그 구성원 중에 그런 트라우마 있는 사람만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1000몇 명이라면서 본인이 그렇다면 그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면은 그만둬야지. 노조위원장 왜 해 도대체? 저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계속 그 대응을 할 때 세월호 관련 이런 참사와 관련된 여러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은 계속 묻힐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게 저는 나중에 MBC 본부 노조를 비롯한 지금 이 MBC 기자 PD들에게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간다는 얘기를 진짜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과연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 아마 시청자들이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사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C 기자 PD들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니네들은 뭐 했냐? 과연 지금 MBC 간부들, 보도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성주 본부장한테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뭐가 두려워요? 아니 벌금 내는 게 두려워요? 잘리는 게 두려워요? 감옥 가는 게 두려워요? 이 불의한 시대에 그건 훈장입니다. 훈장이죠. 지금 이 시대에 자리 보존하고 별 아무 문제 없이 이지고잉하는 거 그거는 오욕이에요. 오욕. 그렇죠. 이 종이 한 장 내고 지금 노조원들이 권리를 계속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권리와
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이런 정당한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사명 이런 것까지 다 박탈당한다면은 그때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저기 종이로 성명 한 장 내고 말 건가? 그러니까 지난주와 저는 지금 상황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양 방송사, 양 공영 방송사의 보도 책임자들이라든가 예. 경영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쇄도를 했다면 예.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싸워주고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그 비판을 많이 해줬다면 이제 남은 거는요. KBS, MBC 구성원들이 안에서 싸워줘야 돼요. 그렇지.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더 누가 이상. 가서 싸워줘. 그러니까요. 근데 KBS는 지금 일어서고 있거든요.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MBC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 크게 마음이 짠했던 게 뭐냐면은 43명의 선생님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요. 현직이야. 교사라는 지금 직책을 갖고 있고 해직을 각오하고 그렇게 써서 올렸단 말이지.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판에 그걸 못해? 그것도 남을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언론인들이 그걸 못해? 그거 그만둬야지.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하는 거는 저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하야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저는 대통령이 소극적 자세로 머무르지 말고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응에 나서라는 그런 의미도 여러 가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예. 지금은 일단 청와대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응하는 걸 보면은요. 예. 대통령 비판하는 거는 무조건 일단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라도 지금 교사분들이라든가 여러 국민들은 직접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선두에 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안고 대응을 해야 될 MBC 구성원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잠자고 있는 이 MBC를 깨울 방법은 이성주 노조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 비 맞으면서 바람 맞으면서 그 거리에 나와서 MBC 노조를 지지했던 그 시민들 이야기할 자격이 있어요. 노조가 MBC 본부 노조가 정확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고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MBC 노조가 실효적인 뭔가 카드 액션 없으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성주 본부장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본격화하고요. 제대로 쟁점화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이성주 본부장이 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일주일 지켜보겠습니다. 난 꿈이 있어.